정말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국군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된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행사장에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오열하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한국 군인들의 믿을 수 없는 행동 때문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한국 군인들이 어떤 행동을 했기에 보고 있는 사람들이 오열을 하게 된 걸까요? 오늘의 영상에서 그날 있었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티베리우스 몬타규예요. 저는 영국 해병대에서 15년을 보낸 후 런던 국방 아카데미의 교사가 되었어요. 저는 제가 좋은 군인이 되는 방법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 인생 대부분, 저는 전투에서 이기는 것은 최고의 무기와 가장 똑똑한 전투 계획을 갖는 것이라고 믿었어요.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았죠. 저는 제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감정은 잊으세요. 역사도 잊으세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잘 싸울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장비가 얼마나 좋은지예요. 하지만 오늘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을 흔든 일이 일어났어요. 제 심장이 다르게 뛰게 만든 일이었죠. 아름다운 봄 아침, 저는 국제군사축제에 도착했어요. 세계의 강대국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그리고 캐나다에서 온 군인들이 자신들의 기술을 뽐내기 위해 모였어요. 저는 흥분하지 않았어요. 저에게는 그저 또 다른 형식적인 행진을 보고 밴드 연주를 듣는 날에 불과했어요. 이미 다 봐왔던 것들이었죠. 저는 관중석에 앉아 처음 몇 개 국가들이 공연하는 동안 하품을 했어요. 영국 군인들은 완벽한 줄로 행진했어요. 프랑스는 유명한 국기 의식을 선보였어요. 독일은 정밀한 훈련을 시범 보였어요. 모든 것이 너무 기계적이었어요. 제가 예상했던 대로였죠.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 옆에 앉아있던 프랑스 대위 퀸틴 라플레르가 갑자기 자리에서 똑바로 앉았어요. 그의 눈은 무대 입구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이것에 주목해야 해요. 그가 속삭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진지했어요. 이건 특별한 거예요. 저는 퀸틴의 관심을 끈 것이 무엇인지 보기 위해 돌아봤어요. 한국 군인들이 공연을 시작하려고 했어요. 그들은 제가 다른 군인들에게서 본 일반적인 뻣뻣함 없이 무대에 걸어 나왔어요. 그들의 얼굴은 무표정하지 않았어요. 차분하고 집중된 모습이었어요. 이건 달랐어요. 그들이 뭐가 그렇게 특별한가요? 저는 퀸틴에게 물었어요. 그들은 훈련이 잘 되어 있지도 않아 보여요. 그는 아는 듯이 미소 지었어요. 그냥 보세요. 음악이 시작됐어요. 군사 행진곡이 아니라 고대의 강력한 느낌이 나는 것이었어요. 한국인들은 물처럼 흐르며 하나의 몸처럼 움직였어요. 각 움직임은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들은 단순히 기술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를 공유하고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저의 지루함은 사라졌어요. 군인들은 춤처럼 보이는 것을 선보였지만 그것이 또한 싸움의 형태임을 알 수 있었어요. 그들은 무기가 없었어요. 그저 믿을 수 없는 통제력으로 움직이는 그들의 몸뿐이었어요. 빠르다가 느리게, 부드럽다가 강하게. 바다를 보는 것 같았어요. 때로는 고요하고 때로는 폭풍우 치지만 항상 강했어요. 그들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퀸틴에게 속삭였어요. 택견이라고 불리는 한국 무술이에요. 그가 설명했어요. 수백 년 동안 전해 내려온 거예요. 이 군인들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정신도 훈련해요. 저는 매료되어 지켜봤어요. 한 군인이 앞으로 나섰어요. 그는 25살도 채 안 되어 보였지만 그의 눈은 수세기를 본 것 같았어요. 그는 혼자 공연했고 그의 움직임은 부드러우면서도 폭발적이었어요. 군중은 완전히 침묵에 빠졌어요. 장군들과 정치인들조차 말을 멈췄어요. 모두가 바람과 춤을 추는 것처럼. 보이는 우아함으로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우는 이 젊은 남자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가 끝마쳤을 때 침묵은 3초 동안 계속되었어요. 그리고 군중은 박수갈채를 터뜨렸어요. 저는 다른 누구보다 더 열심히 서서 박수를 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자리에 다시 앉으며 퀸틴에게 말했어요. 그들은 무기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기술도 없고 전투 전술도 없고. 어떻게 이것이 그들을 좋은 군인으로 만들 수 있죠? 퀸틴은 인내심을 가지고 저를 바라봤어요. 한국식 접근법은 달라요. 그들은 무기를 마스터하기 전에 자신을 마스터해야 한다고 믿어요. 몸이 첫 번째 무기예요.
마음이 두 번째고, 정신이 세 번째예요. 그 다음에야 실제 무기가 중요해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맞지 않아요. 전쟁은 우수한 화력과 전략으로 이겨요. 그럴까요? 퀸티는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역사는 다른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죠. 한국 군인들이 무대를 떠날 때 그들의 젊은 리더의 눈과 제 눈이 마주쳤어요. 그는 마치 우리의 대화를 들었고 저에게 더 배우라고 초대하는 것처럼 제 방향으로 작은 인사를 했어요. 저는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는 것을 느꼈어요. 해병대에서 15년, 군사 전술을 가르친 지 5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중요한 것을 놓쳤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더 알아야 했어요. 이 군인들이 왜 다른지 이해해야 했어요. 퀸틴, 저는 갑작스러운 결정을 내리며 말했어요. 저를 그들에게 소개해 줄 수 있나요? 제 친구는 미소 지었어요. 당신이 그렇게 물어볼 줄 알았어요. 오세요, 티베리우스. 군인이 되는 것은 가장 큰 총을 가지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배울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제 여정이 시작된 방법이었어요. 제가 힘에 대해, 싸움에 대해,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꿀 여정이었죠. 이 순간이 저에게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걸 저는 전혀 몰랐어요. 한국 군인들이 깔끔한 제복을 입고 무대에 등장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바로 공연을 시작하는 대신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어요. 모든 그룹이 객석의 한 부분을 향해 돌아서서 단체 경례를 했어요. 그들은 홀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는 한 노인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는 가슴에 군사 훈장이 달린 단순한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그는 수십 년 전 한국 전쟁에서 싸웠던 미국 참전 용사인 이그네이셔스 호크였어요. 저는 노인의 눈이 눈물로 가득 차는 것을 지켜봤어요. 그의 풍화된 손이 떨리면서도 그는 힘겹게 일어나 깊은 존경의 뜻을 담아 그들의 인사에 답례했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거대한 홀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저는 제 귀에서 심장 박동 소리가 울리는 것을 들을 수 있었어요. 왜 이것이 저에게 이렇게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까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진정한 감사의 순간이었어요. 이 한국 군인들은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 나라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람을 기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거의 신성하게 느껴지는 방식으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있었어요. 이상한 감정이 제 가슴 속에서 부풀어 올랐어요. 오랜 세월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어요. 전술과 훈련 매뉴얼을 넘어서는 무언가를요. 공연이 끝난 후 퀸티는 저를 무대 뒤에 있는 분비는 복도로 안내했어요. 우리는 대화로 활기찬 여러 나라 군인들의 무리를 지나쳤어요. 공기에는 커피와 향수 냄새가 풍겼어요. 한국 대위가 당신을 만나기로 동의했어요. 퀸틴이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몇 분만이에요. 그들은 오늘 일정이 빡빡해요. 제 심장이 더 빨리 뛰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할까요? 어떤 질문을 해야 할까요? 저는 갑자기 숙제를 하지 않은 학생처럼 준비가 안 된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는 모퉁이를 돌아 작은 회의실에 들어섰어요. 무대에서 봤던 젊은 한국인 지도자가 노인 미국 참전 용사인 이그네이셔스 호크와 조용히 대화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들어서자 그들은 둘 다 올려다봤어요. 몬타규 대위님, 한국 군인이 완벽한 영어로 말하며 약간 허리를 숙였어요. 저는 박민준 대위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어색하게 그의 인사에 답례했어요. 영광은 제 쪽입니다. 당신의 공연은 제가 본 어떤 것과도 달랐어요. 박 대위가 미소 지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공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과 전쟁에 대한 철학입니다. 노인 미국 참전 용사인 호크 씨가 앞으로 나섰어요. 가까이서 보니 저는 그의 얼굴에 있는 깊은 주름을 볼 수 있었어요. 마치 그가 싸웠던 모든 전투의 지도 같았어요. 이 사람들이 내 목숨을 구했어. 그가 감정에 목이 메어 말했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이들이 아니라 70년 전 한국 군인들이었지. 그는 박 대위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나는 다리에 총을 맞고 적진 뒤에 갇혀 있었어. 3명의 한국 군인이 나를 발견하고 20마일의 적지를 통과해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지. 박 대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호크 씨의 이야기를 훈련 매뉴얼에 담고 있습니다. 그의 경험은 진정한 힘이 단순한 물리적 파워나 우수한 무기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저는 혼란스러워하며 얼굴을 찡그렸어요. 하지만 실제 전투에서는 더 잘 갖춰진 군대가 이기지 않나요? 호크 씨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총알이 날아다니기 시작하면 세계 최고의 총을 가진 사람들이 얼어붙는 것을 봤어. 그리고 나는 칼과 용기만 가진 사람들이 불가능한 일을 해내는 것도 봤지. 그의 눈은 마치 시간을 거슬러 보는 것처럼 멀어졌어요. 전쟁은 당신이 가진 무기에 관한 것이 아니야. 다른 모든 것이 실패했을 때 당신을 지탱해주는 것에 관한 거야. 그의 말은 저에게 물리적인 타격처럼 다가왔어요. 저는 제 경력 내내 장비 사양과 전술적 편성에 집중해 왔어요. 제가 계속해서 뭔가 근본적인 것을 놓치고 있었던 걸까요? 박 대위가 시계를 확인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우리는 다음 시범을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제가 들은 것을 여전히 처리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당신들의 접근 방식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박 대위의 눈에 무언가가 빛났어요. 그렇다면 아마도 한국의 우리 훈련시설을 방문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우리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초대라고요? 한국으로요?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가 방을 나갈 때 퀸티는 저에게 아는 눈빛을 보냈어요. 당신은 고려 중이죠, 그렇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으로 저는 이미 제 다음 단계가 무엇일지 알고 있었어요. 단순한 군사 시범으로 시작된 여정이 저를 지구 반대편으로 데려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가까운 곳에서 들려온 큰 비웃음 소리로 그 마법 같은 순간이 깨졌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눈을 굴리고 있는 독일 정치장교 발레리안 드리커를 보았어요. 아침 내내 그는 서구 국가들이 수세기의 전통과 우월한 군사,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잘난 체하는 발언을 해왔어요. 이제 그는 한국의 시범이 단지 서구 관습을 모방하는 것이며 독창성이 부족하다고 동료들에게 속삭이고 있었어요. 그의 말은 1시간 전만 해도 신경 쓰지 않았을 방식으로 저를 불편하게 했어요. 나중에 중국 군대가 드라마틱한 무술과 우렁찬 북소리와 함께 무대에 올랐을 때 발레리아는 열심히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이제 이게 진짜 전통이지. 그는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은 그냥 미국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거야. 그들은 자신만의 진짜 정체성이 없어. 저는 근처에 조용히 앉아있는 한국군의 최우진 대위를 발견했어요. 그는 발레리안의 발언에 반응하지 않았지만 그의 차분한 품위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의 침착한 침묵 속에는 어떤 논쟁보다 더 강력해 보이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한편 퀸틴 라플레르는 약간 고개를 저었어요. 내 친구, 그는 저에게 부드럽게 말했어요. 군사력에는 무기와 전술 이상의 것이 훨씬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 중요한 진실을 절대 배우지 못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하루 중 나머지 시범들이 계속되었지만 저의 마음은 제가 목격한 것으로 계속 돌아갔어요. 한국 군인들과 호크 씨 사이의 조용한 존경. 발레리안의 무례한 발언들. 최대위의 평화로운 강인함. 그것은 마치 서로 다른 세계가 충돌하는 것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에 저는 뷔페에서 최대위 뒤에 줄을 서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저는 발레리안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확신이 없었어요. 최대위가 돌아서서 저에게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 영국군의 공연이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는 완벽한 영어로 말했어요. 매우 정확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가 제가 누군지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며 대답했어요. 당신의 시범은 감동적이었어요. 그는 자랑스러워하지 않고 칭찬을 받아들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훈련에서는 가장 강한 전사는 많은 적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마스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배웁니다. 저는 우리가 뷔페줄을 따라 이동하면서 이것에 대해 생각했어요. 하지만 발레리안의 발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경 쓰이지 않나요? 최대위는 과일 한 조각을 선택해 자신의 접시에 놓았어요. 빈수레가 요란하다. 그는 간단히 말했어요. 저는 이해하지 못하고 눈썹을 찌푸렸어요. 그는 인내심 있게 미소 지었어요. 그건 오래된 속담이에요. 진정으로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비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그들을 대변하죠. 마치 신호라도 받은 듯이 발레리안이 뷔페에 나타나 누구든 들을 사람에게 음식 옵션에 대해 크게 불평하고 있었어요.
최대위와 저는 서로 시선을 교환했고 저는 미소를 짓지 않을 수 없었어요. 당신의 요점을 이해합니다. 저는 말했어요. 점심 식사 후 저는 최대위와 퀸틴과 함께 시범홀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대화는 제가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으로 넘어갔어요. 우리 훈련시설에 오시면 환영합니다. 최대위가 말했어요. 아마도 우리 군인들과 함께 몇 가지 훈련에도 참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대답하기 전에 발레리안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았어요. 그의 얼굴은 너무 많은 와인이나 너무 많은 자존심 아마도 둘 다 때문에 상기되어 있었어요. 자, 몬타규, 그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이 한국인들이 당신에게 그들의 멋진 춤이 진짜 군사훈련보다 낫다고 확신시켰나? 다음엔 당신이 사격 대신 명상을 하게 될 거야. 저는 당혹감과 분노로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제가 대답하기 전에 최 대위가 앞으로 나섰어요. 드리커 장교님, 그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우리와 함께 친선 시범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인내력이나 규율의 테스트 같은 것이 어떨까요? 물론 당신의 선택입니다. 발레리안의 비웃음은 잠시 흔들렸어요. 그런 다음 그는 가슴을 내밀었어요. 제대로 훈련된 유럽 장교가 어떻게 수행하는지 보여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최 대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훌륭합니다. 30분 후에 연습 필드에서 만날까요? 발레리안이 이전보다 약간 덜 자신감 있게 걸어가는 동안 퀸틴은 저에게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이건 흥미로울 거예요. 그가 말했어요. 정말 흥미로울 거예요. 저는 최 대위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리고 더 놀랍게도 저는 한국 대위가 발레리안에게 겸손의 교훈을 가르쳐 주기를 바라는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하루 전만 해도 느끼지 못했을 감정이었죠. 한국 군인들이 무대로 돌아왔을 때 홀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번에 그들은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것을 선보였어요. 일부는 현대 군복을 입고 있었고 다른 일부는 전통 한국 의상을 입고 있었어요. 그들은 서양 악기와 고대 한국의 북과 피리를 연주했어요. 그들이 만들어낸 음악은 완전히 동양적이지도 서양적이지도 않았어요. 그것은 그 사이에 존재하는 새롭고 아름다운 무언가였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모든 군사훈련처럼 정확했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더 있었어요. 이야기를 전하는 유연한 우아함이었죠. 그들의 공연을 통해 저는 침략, 전쟁, 그리고 고난을 견뎌왔지만 여전히 자랑스럽게 서 있는 한국가의 역사를 보았어요. 군인들은 완벽한 조화 속에서 움직였고 그들의 얼굴은 깊은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 규율 있는 외면 뒤에 저는 강력한 무언가를 감지할 수 있었어요. 그들 이전에 희생한 사람들을 기리고 그들의 미래를 보호하려는 강렬한 결의였죠. 제가 지켜보는 동안 저의 목은 감정으로 꽉 막혔어요.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저, 티베리우스 몬타규, 항상 이런 공연을 단순한 오락거리로 무시해왔던 제가 마음 깊은 곳까지 감동받고 있었어요. 그 춤은 모든 군인들이 전통 부채를 들어올려 마치 살아있는 그림처럼 무대를 가로질러 파도치는 세계 물결을 만들어내는 숨막히는 순간으로 절정에 달했어요. 그 순간 저는 무언가 깊은 것을 이해했어요. 이들은 단순히 공연하는 군인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기억의 수호자였고 그들의 나라를 위해 싸웠던 모든 사람들의 정신을 살아있게 지키고 있었어요. 공연이 끝났을 때 관객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를 보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저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저는 제가 서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했어요. 공연이 끝난 후 모든 군 대표자들이 큰 리셉션홀에 모였어요. 서로 다른 나라의 군인들이 그들이 본 것에 대한 인상을 교환하면서 방하는 대화로 웅성거렸어요. 저는 발레리안 드리커가 여전히 한국의 공연을 평가절하하려고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인상적인 안무였지, 그는 무시하듯이 말했어요. 하지만 춤추는 것이 진짜 군사력과 무슨 관계가 있지? 놀랍게도 저는 제 자신이 그들의 대화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저는 최 대위가 대답하는 순간에 도착했어요. 우리의 전통은 우리가 왜 싸우는지를 상기시켜줍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는 우리 이전에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매일 훈련합니다. 퀸틴이 개입하여 최 대위를 지지했어요. 저는 한국 군인들과 함께 훈련했습니다. 그가 덧붙였어요. 그들의 헌신은 신체적 힘을 넘어섭니다. 그들은 오늘 우리가 본 것과 같은 정신을 모든 일에 가져옵니다. 의료 임무, 평화 유지, 재난 구호까지.
이것은 약점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들의 강점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동안 우리 쪽 방의 일부가 조용해졌어요. 노인 참전 용사인 이그네이셔스 호크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는 지팡이에 의지하며 천천히 움직였지만 그의 존재는 존경심을 불러 일으켰어요. 제가 싸웠던 자유는, 그는 감정으로 거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름다운 것으로 꽃피었습니다. 그는 최대위를 직접 바라봤어요.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이들이 목숨을 바친 것을 계속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은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침묵시켰어요. 심지어 발레리안도 불편해 보였어요. 아마도 그의 이전 발언이 중요한 무언가를 놓쳤다는 것을 인식한 듯했어요. 그날 저녁 제가 호텔로 걸어가는 동안 도시의 불빛이 제 주변에서 반짝였지만 저는 그것들을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제 마음은 제가 목격한 모든 것을 다시 되새기고 있었어요. 해병대에서 15년, 그리고 교사로서 5년 더, 저는 군인이 되는 것의 물리적인 측면에만 집중했어요. 어떻게 더 잘 싸우는지, 어떻게 무기를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는지, 어떻게 최신 기술을 배치하는지. 저는 제 학생들에게 감정은 군사적 사고에서 설 자리가 없다고 가르쳤어요. 하지만 오늘 저는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하는 무언가를 보았어요. 저는 역사를 기억하고 희생을 존중하는 것이 어떻게 특별한 종류의 힘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았어요. 근육과 기계를 넘어서는 정신의 힘이었죠. 한국 군인들의 공연은 단지 기술을 뽐내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과거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 미래에 대한 헌신을 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것은 한국인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것에 관한 것이었어요. 이는 자신의 말을 지키고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충실한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제가 호텔 방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가 학원으로 돌아가서 가르칠 수업에 대해 생각했어요. 물론 저는 여전히 전술과 전략을 가르칠 거예요. 제 학생들은 여전히 무기와 기술에 대해 배울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저는 새로운 무언가를 추가할 거예요. 진정한 군인의 마음에 관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저는 군사적 힘이 단지 얼마나 잘 싸우느냐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또한 왜 싸우느냐에 있어요. 그것은 당신 이전에 왔던 사람들을 기억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심지어 어려울 때에도 당신의 약속을 지키는 데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날 밤 제가 잠들면서 저는 티베리우스 몬타규에 대해 생각했어요. 한때 무기와 전술만을 믿었던 그 사람, 그리고 저는 그가 아직 배울 것이 얼마나 많은지에 미소 지었어요. 오늘은 새로운 이해, 세상과 그 안에서의 제 위치를 보는 새로운 방식의 시작일 뿐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아무것도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임을 알았어요. 이 이야기는 무기와 전술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의 편견이 한국 군인들이 보여준 존경, 역사의식, 그리고 신의를 통해 진정한 군사력은 왜 싸우는지를 아는 것과 정신적 강인함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